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지난 15일 애플은 신제품 공개 행사 스페셜 이벤트 2020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출시했던 애플이 올해 들어서 중저가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애플이 또 한 단계 진화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수익은 줄이고 제품 수를 늘려서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시백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은 아이폰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수익률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1사분기부터 서비스 수익률은 급상승하며 67%, 이익률을 돌파했고 제품 이익률은 30% 선이 붕괴되며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률 변화에서도 앞으로 애플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저가 제품을 많이 출시하는 이유가 판매되는 제품 수를 늘리고 유저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이폰을 1.6억대 판매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1.9억대 판매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애플데이에서 공개된 제품을 보면 첫 번째 하드웨어 부분과 두 번째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앞으로 애플의 방향성을 확실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부분 애플워치 6세대입니다. 기존 심박수 측정 등 헬스케어 기능에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 6세대를 공개했습니다. 혈중산소 포화도는 호흡기와 혈액순환 기능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신형 애플워치의 가격은 53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 전작인 애플워치 5세대보다 가격을 소폭 내렸습니다. 두 번째, 애플워치 SE. 보급형 모델 애플워치 SE를 처음으로 공개했고 출고가 35만 9천원부터 시작해 비교적 저렴한 수준입니다. 애플워치 6세대와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새 운영체제 워치OS 7을 기반으로 수면 추적 기능, 손 씻기 안내, SOS 요청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패드 8세대. A12 바이오닉 칩 탑재로 7세대 대비 CPU 성능은 40%가량 향상되었고 그래픽 성능은 2배 높아졌습니다. 출고가는 44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성능은 대폭 높이고 가격 상승률은 최소화했습니다. 5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한 애플의 A14 바이오닉 칩을 장착해서 CPU 성능이 40% 개선되었고 4코어 그래픽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그래픽 성능이 30% 향상됐다고 합니다. 77만 9천원부터 구입 가능하고 전작의 판매가는 62만 9천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입니다. 신규 건강관리 서비스 피트니스 플러스와 각종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한데 묶은 3단계 애플원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원 3단계 중 1단계 기본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를 한때 묶은 서비스입니다. 2단계 패밀리, 1단계 기본 서비스를 5명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단계 프리미어, 애플 뉴스 플러스, 피트니스 플러스가 더해진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애플원 가입자 수가 애플 주가 판단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았던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앞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애플 TV 플러스에 한글 유저 인터페이스를 대다수 적용했고 모든 오리지널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처음으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난달 애플 TV 관련 영상 사업을 담당할 인력 채용도 시작했는데 업무 내용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디오 프로그래밍 에디터를 맡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애플 TV 플러스를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정식 서비스하면서 한국은 제외했었는데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애플의 호실적 1등 공신은 아이폰이 아닌 서비스 사업입니다. 올 2, 4분기 서비스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3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 분야는 오히려 실적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보급형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 등 자사 점유율이 미비한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4월에는 애플 서비스 지원 국가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등 수십 개 국가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체 서비스를 통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락인 전략으로 수익을 국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애플이 중저가 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이익은 손해보더라도 고객 수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캐시백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